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원 대표 변호사 박보영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음주운전 관련 법률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를 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취소보다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지 처분의 경우 소송 계속 중 면허 정지 기간이 도과하여 후회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우 법원의 기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실상 전부 기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는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의 감경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해 음주운전 적발 사안이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두 번째,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세 번째,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잔혹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네 번째, 가구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다섯 번째, 가구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지만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위와 같이 감경 사유가 있고 5가지 감경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호에는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 기준을 두고 있는데,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첫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둘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셋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즉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은 설명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단 1회의 사고라도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운전이라도 위반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판례인 부산지방법원 2019 고단 4716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등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9년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무면허 상태에서 2019년 8월 차량을 운전하다가 빌딩을 충돌하여 사선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검거된 이후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후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사고 미조치, 음주 측정 거부 총 3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검사로부터 3년의 구형을 받아 1심 판결 선고 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한 음주운전에 관한 팁을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열은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0년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담당한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호흡에 의한 측정 결과보다 체열에 의한 측정 결과가 더 낮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실무상 그렇기도 합니다.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95% 이상은 체열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가 호흡에 의한 그것보다 높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체열을 신청해서 체열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체열에 의한 측정 결과가 더 높게 나오게 되더라도 호흡 측정 결과를 다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체열 결과에 따라 약식 명령 및 행정처분이 결정되므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것 같은 경우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닙니다.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2항에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보다는 법정형의 한이 낮기는 하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가 아닌 이상 법정형만 놓고 보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더 불리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운전자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도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유용력 행사를 통한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기를 불지 않거나 부는 신용, 즉 부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빨아들이는 행위도 포함되고 역시 변호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 방송까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이슈를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선의의 제3자를 위해서라도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와 그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